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증상 중에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지러움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이 어지러움이 점점 자주 생기고 점점 심해지면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이 빈혈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 어지러움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찾아가야 할 위험한 어지러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환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환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어지러운 환자들을 주로 많이 보고 계시고 치료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지러움이라는 게 선생님 생각보다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선생님 그 환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보통 이제 말씀하는 표현은 몸이 기울어진다, 아니면 흔들린다, 네.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말씀도 하시고 쓰러질 것 같아. 예. 예,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큰 개념의 어지럼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귀의 평형기관에 이상이 되는 그런 현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거는 평형기관 이상 때문에 내가 빙빙 도는 것 같아. 회전하는 느낌이다. 빙빙 도는 느낌이다. 예. 나도 회전하고 주위도 빙빙 돈다. 아.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혀 어지럼증을 표현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냥 어지러지하다 말씀해 보세요 하면 난 뭐 말을 못하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뭐 그냥 어지럽다, 기울어진다, 둥둥 떤다, 뭐 발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다, 빙빙 돈다, 뭐라고 표현을 하셔도 이건 다 어지러움이 되는 거고 불편하시면 다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러면 자, 선생님, 이 많은 어지러운 증상들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평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몸은 이제 눈으로 보는 그런 시력, 네. 그다음에 귀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는 전정계, 네. 그다음에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유 수용체. 발바닥도 역할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발바닥의 감각들이 발 뒤꿈치, 허리, 목 뒤까지 네. 오는 이런 수용체들이 서로 간에 역할을 해서 조합을 해서 예. 이제 우리가 평형 감각을 느끼거든요. 아. 걸어갈 때나 예. 움직이거나 뛰어갈 때. 네. 근데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합돼 있는데 예. 이 부위에 한 부위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지럼을 느낍니다. 아. 그래서 눈이 안 좋아도 어지럼증을 느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눈 가리면 어지러워요. 네,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많은 거는 이제 평형기관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귀에 문제가 생겨도 그럴 수 있고, 예, 심지어는 그리고 발바닥으로 뭔가 느낌이 안 와도 네, 어지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로 간에 이어지는 경로, 예. 그리고 그게 뇌로 전달되는 경로, 예. 이런 경로들에도 문제가 생기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경로들의 이제 혈액 공급이라든가 뭐 아.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 어지럽고, 그다음에 뭐 전신 질환, 뭐 예. 당뇨라든가 갑상선 질환, 네. 이런 게 호르몬이 작동하잖아요. 그 호르몬들이 이런 경로들에 영향을 주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지러움 없이 잘 서 계시거나 어지러움 없이 걷거나 뛰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운 좋은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게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족 보행을 로봇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어지러움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 복잡한 이 과정에 어디라도 고장이 나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어지러움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네네. 어지러움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이런 예. 표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7가지나 돼요? 예, 이 표 좀 어렵긴 한데요. 예. 저도 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형 같은 경우는 네. 실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빙빙 도는 예. 귀에서 문제되는 어지럼이고, 네. 2형 같은 경우는 혈액 공급이 안 되어서 아, 머리 어지러워서 실신할 수 있거든요. 예, 예. 뇌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어지러운 거. 그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 3형 같은 경우는 다리에서 느끼는 수용체, 예. 그다음 전정계 경로 이런 것들, 그다음 뇌의 손해 예.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생기는 어지럼증. 그다음 4번째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네. 시민성,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예. 그런 경우에 어지럼증 느낄 수 있고요. 5번째는 아까 제가 눈에서부터 시력계가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눈과 연관된 그런 것들에 대한 어지럼증. 네. 실제 모든 검사를 해보고 뭘 해봐도 어지럼증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데 예. 나는 어지럽다고 말씀을 그럴 하시는 수 있죠, 분들이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 있으면 이상합니다. 7번째가 가성 어지러움입니다. 네네. 그럼 이건 가짜란 뜻입니까? 실제 가짜입니다. 예.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서 나는 어지러워서 뭘 못하겠습니다 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질환적으로 볼 때 실제 시민성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지럽다고 표현하는 거. 그런 가성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 이건 가짜 어지러움이에요 하면 그래요 가짜네요 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이게 하죠. 열심히 잘 지내시면 된다고. 별 문제 없다고. 크게 우리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회생활 잘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좀 이게 있습니다. 시민성 어지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의 문제란 뜻입니까? 마음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실제 우리가 마음의 문제라면 그냥 마음만 고쳐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심하게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들을 호소를 하시거든요. 뭔가 미세한 감각들이 어지러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그 때문에 약물 치료, 심리 치료까지 필요하게 되시고요. 또 어떤 시민성의 경우에는 과거에 심한 평형기능 장애, 귀의 문제 장애를 앓으신 거예요. 귀병을 한번 심하게 앓으셨던 분들. 나서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미세하게 회복 안 된 부분들이 남으면서 그런 자세, 그런 상황만 오면 본인은 어지러우신 거예요. 마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그것도 상당히 치료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물 치료하고 남아있는 자란 회복 안 된 전정기능 재활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심리 치료하고 해서 회복을 시켜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병원에 오셨는데 정작 치료는 보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걸 드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걸 치료를 해야 어지러움이 같이 나아진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또 제가 들은 게 이거 있습니다, 선생님.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이었는데 목 디스크, 목은 하나도 안 아팠는데 어지러워서 오셨다. 이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감각 수용체, 고유 수용체가 이 발끝부터 해서 등 뒤까지 척수를 따라서 머리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그림에 나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경로에 있는 부분들이 특히 척추관 탈출증,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쪽 때문에 목 뒤가 근육이 긴장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통증 포인트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고. 목 디스크가 어지러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이십니다. 나오신 이유가 대부분의 어지러움은 귀의 원인이 있다. 어느 정도 퍼센티지로 귀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응급실 내원하는 분하고 외로운 분은 다르긴 한데요. 통계적으로 60, 70%는 귀의 원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귀의 원인이 있다. 자, 그러면 귀의 흔한 원인들부터 저희들이 오늘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이석증이라는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귀에 뭔가 돌이 있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석증이란 말은 아주 귀 이자에 돌석자 해서 귀에 있는 돌이란 뜻인데 실제는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의학적인 용어를 풀어보면 양성, 돌발, 체위, 현운 아주 긴 어렵네요. 그 이름에 담긴 게 있어요. 양성이니까 악성이 아니다. 안심해도 된다. 낫는다.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돌발, 갑자기 생긴다. 갑자기 생긴다. 그리고 체위, 특별한 자세를 하면 어지럽다. 자세를 변화를 시키면 어떤 자세에서 특별히 어지러워진다. 그리고 현운이니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다. 이름이 긴 이유가 있었네요. 그 이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리 듣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보통 우리들이. 근데 귀에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두 개가 있습니다. 달팽이관은 안에서 소리를 듣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달팽이처럼 생긴 조기가 이제 소리를 듣는 데고. 그다음에 평형기관, 파란색으로 그려진 평형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평형기관 속에 이석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돌이 한 20만 개 이상 돌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돌이 떨어져 나와서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그냥 방구리관 속에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양철 바켓스라나 세수대야 같은 거 거기에 물을 담아서 찰랑찰랑하면 물이 찰랑찰랑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갈 하나를 넣고 찰랑거리면 자갈이 안에서 부딪힙니다. 왔다 갔다 쿵쿵쿵 부딪히겠죠. 충격이 훨씬 크죠. 그게 똑같은 일이 우리 귀 안에 생긴 겁니다. 그래요? 제자리라는 곳에.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 호소하는 건 어떻게 어지러우냐. 자고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어났더니 그때부터 빙빙 도는 겁니다. 돌아서 뭐 몇십 초, 몇 분 도니까 계속 그런 식의 어지럼증이 오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어지러움이 엄청나더라고요. 죽을 것 같다.
단기간은 엄청납니다. 토할 것 같다. 네. 세상이 막 그냥 나 빼곤 다 도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굉장히 힘들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네. 많고 네. 그래서 오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이 검사를 하시는데 이 검사가 좀 특이합니다. 네. 네. 자다가 누웠다가 일어났더니 네. 앉았더니 어지러웠다. 예. 아니면 누워서 뒤척이다가 어지러웠다는 경우 있거든요. 네.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어지러움을 유발시키는 유발시킵니다. 겁니다. 일부러. 예. 네, 네. 유발시켜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네. 환자분을 앉히고 머리를 잡고 뒤로 젖혀서 눕히면 그 순간에 눈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렇죠. 안구운동이. 보통 그런 안구운동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누웠다 앉더라도 생길 수 없는데 이 병은 예. 이석증은 그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안구가 이렇게 위아래로 막 움직입니다. 위아래하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기도 하고. 회전하는. 예. 저걸 보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것만 선생님 약속해 주십시오. 양성이다. 네. 환자분들은 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안 죽는 거죠. 네. 가만히 두면 72시간 내에 예. 녹아서 사라진다는 게 연구 결과에는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사흘 내에 사라지긴 한다. 네네. 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예. 또 그게 이석이랑 20만 개 되는 이석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지더라도 또 남아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증상이 재발하고 반복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사라집니다. 안 죽어요. 네. 근데 또 생길 수 있어요. 네. 반복되면 병원에 오셔서 예. 교정하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까 그 파란색으로 나왔던 전정기관에 여기에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정신경염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원인이 우리 귀에 들어가는 그 부분에 바이러스, 우리가 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감기 같은 게 생길 수도 그렇죠. 있고. 감기 이후에 또 오고 그게 따라서 혈액순환 장애 네. 그런 게 생긴 이후에 염증들이 생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전정신경염인데 예. 근데 그거는 갑자기 그것도 불현듯 와요. 예. 오는데 오면 메스껍고 올라오고 빙빙 돌고 구토하고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이석증이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이 눈의 모습이 그냥 요거는 자세를 안 취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이 딱딱딱딱딱 움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석증은 한번 생기면 한 뭐 그 증상이 몇십 초 내지 1분 이내에 근데 전정신경염은 하루 종일 한번 오면 하루 종일 뭐 이틀, 3일 뭐 심지어는 오래 가는 경우는 몇 달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지럼을 호소를 하게 되고 그럼 병력하고 그다음에 눈을 보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게 되죠. 저 같으면 입원시켜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입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어차피 2, 3일 동안 활동을 못 합니다. 이 정도면. 전정신경염을 제일 입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거 치료도 결국은 나중에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가 맞습니다. 주가 되겠네요. 그런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벌써 지금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이석증, 그다음에 전정신경염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인데 이런 어려운 이름은 보통 이제 의사 이름이거나 환자 이름인 경우가 많죠. 의사 이름. 의사 이름이에요. 메니에르 하면 뭐 영어권 같지는 프랑스 않고 사람 프랑스 같은 사람의 느낌. 이름입니다. 1800년대 정도에. 근데 요거는 이 병은 이제 그 증상은 잘 안 들리고 그다음에 귀가 먹먹하는 충만감이 있고 귀에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어지럽고 귀가 안 들리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하면 이거는 이제 듣는 기능에도 문제가 맞습니다. 생긴다. 그 달팽이가 나고 평형기관이 같이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병들은 평형기관에 뭐 문제가 있는데 이 병은 두 개가 같이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은 이 기관 속에 뇌림프액이란 물이 있습니다.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 뇌림프액의 양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 파란색으로 생겨 있는 부분, 저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게 압박을 주거든요. 압박을 주면 말씀드린 증상 4-5가지가 같이 생겨버립니다. 이거 선생님 저는 몰랐는데 이거 뭐 유명하신 분들도 연예인 분들도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뭐 저희 인터넷에 치면 뭐 연예인 영화 배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이 이것 때문에 근데 어차피 저희가 알기는 연예인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잖아요.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고 라면을 먹었다. 라면을 막 먹었더니 국물 다 먹고 아침에 얼굴 붓고 어지럼이 생겼다. 그 염분 섭취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메니에르 병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처럼 많습니까?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게 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반복되는 증상이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면 못 견디시죠.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한 정도를 미국 이비인후과 의사회에서 네. 발표한 논문들을 보면 네. 우리가 소유하는 이제 후두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암, 그다음에 에이즈, 네.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치매에서 느끼는 어려움보다 더 심하든지 비슷하다고 정도를 나눠놨어요. 어려움은 그 정도고 그 정도. 생각보다 환자들도 많고 스트레스랑 짠 게 원인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짠 거 라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하면 다음 날 몸이 부으면서 어지러움도 같이 생길 수 그럴 있다. 수 있습니다. 그게 메니에르병이다. 예. 그리고 자꾸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가장 지금 보시는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이 어지러운 게 이게 뇌졸중의 증상이면 네. 어떡하지? 네. 요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래서 뇌졸중이 어지러움을 동반을 많이 해요. 동반을 하는데 이제 동반하면 뭐 마비되고 뭐 같이 동반하니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 소뇌 쪽이나 뇌줄기 쪽에 있는 그런 뇌졸중은 예. 다른 증상 없이 어지러움만 올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런 경우는 물론 MRI를 찍어서 저희가 네. 판정을 하지만 예. 급성기 때는 MRI 잘 안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예. 내가 지금 어지러운 게 뇌졸중 때문이다 하면 어지러운 거와 같이 다른 증상도 있겠죠. 네. 뭐 심각한 두통이 있거나 네. 아니면 팔 쪽에 힘이 빠지거나 네. 입이 이렇게 삐뚤어지면서 말이 안 나오거나 네. 이런 뇌졸중 증상이랑 같이 어지러움이 있으면 네. 요거는 뇌졸중 때문이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소뇌 쪽에 문제가 있으면 요런 힘 빠지는 증상 없이 그냥 어지러운 것만 있을 수 있다. 네. 그럼 선생님, 소뇌 쪽에 문제로 어지러운 거는 귀 쪽에 어지러운 거랑 좀 다릅니까? 거의 같게 나타납니다. 아이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경색이 커지면 예. 다르게 나타나지만 네. 딱 그 부위 국한된 거는 처음에는 정말 귀의 문제랑 똑같이 보여요. 어지러운 게 너무 오래 가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한테도 있는 거. 저한테도 있는 어지러움. 아침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날 때 핑 도는 거. 네. 오래 앉아서 무슨 작업하다가 화장실 가겠다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면 핑 도는 거. 네.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죠. 네, 기립성 어지러움인데요. 예. 뭐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나 중년 분들도 괜찮은데 예.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쓰러지십니다. 예. 일어났다가 핑 도니까 쓰러지면 다치시잖아요. 예. 이건 이제 원인 자체가 기립성 저혈압, 예. 기립성 빈맥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단을 많이 내리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잖아요. 네. 그 경우는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 진단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앉았다 일어나서 한 3분 이내에 혈압을 체크해서 예. 뭐 수축기에 20, 그다음에 이완기에 10 정도 예.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이걸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이게 내 컨디션 따라서 네. 아주 내가 안 좋고 하면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겠네. 또 컨디션 좋으면 또 괜찮거든요.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안 돼요. 네. 안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예. 일단은 자가적으로 하려면 치료하려면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하. 예, 수분을 섭취해서 예. 우리 체액을 많이 만들어서 예. 1리터 내지 하루에 한 2.5리터까지 어. 드시고 소금을 좀 섭취를 해야 돼요. 예. 너무 저염분 상태가 되면 몸에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자가적으로 치료해 보시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오셔서 심각하면 내가 먹는 뭐 약들을 체크하고 예. 그다음에 또 그걸 올리기 위한 예. 혈압이라든가 이 자율신경에 올리기 위한 그런 네. 약을 복용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 위험하지는 않은데 넘어지시면 문제가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세 바꾸실 때 천천히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데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깜짝 퀴즈를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어지러워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 OX. 자, 지금 한번 맞춰보십시오.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 결정하셨죠? 자, 선생님 정답은요? 오. 약 때문에 어지러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약들이 어지러움을 만듭니까? 항경련제 이런 네. 경우는 그 약의 독성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고용량 봤을 때 중추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어지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있고. 또 아니고 이제 우리가 쓰는 항불안제, 예. 항우울제 네. 뭐 이런 약물들이 있잖아요. 요즘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많죠. 예. 예, 그런 약물들이 어지러움을 굉장히 유발을 많이 시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많이 하는 뭐 근이완제, 네.
뭐 그런 약물들. 이런 약은 드시는 분 정말 많아요. 많죠. 예, 예. 관절염 같은 걸로 드시는 네, 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고혈압 약도 드시다가 과도하게 되면 도리어 저혈압에 빠지면서 어지러운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고혈압제를 너무 세게 드셔서 혈압이 네. 떨어져 버리면 어지러울 수 예. 있죠. 이런 경우는 뭐 약물을 잘 체크를 해보고 예. 그걸 투여하는 그런 담당 스님과 상의해서 네. 예. 약을 바꿀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담당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어지러움들 저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 중에 반드시 병원으로 그것도 급하게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네. 그런 어지러움은 어떤 게 있어요? 뇌와 연관된 뇌졸중이랑 뭐 이런 거랑 위험하죠. 관련된 거. 정말 위험하죠. 그런 예. 경우는 뭐 우리가 뇌 생기는 일을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없는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정말 뭐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통. 한 번도 경험해보지 그 정도 못한 두통이 두통. 심하게 올 수도 내 있거든요. 평생 이런 건 처음이다. 그렇죠. 보통 뭐 번개에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것 정도까지 오니까요. 예. 그것들이 오는데 그게 이제 같이 어지럼 등을 동반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사지마비라든가 감각 이상, 말이 어눌해지고 예.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 오셔야. 가셔서 예.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말초 쪽의 문제, 귀의 문제라 하더라도 예.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뭔가 한다면 네.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찾아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 병원에 오셔서 네. 해야 되고 또 네. 그렇지 않은 어지럼증도 계속 반복이 되고 네. 재발하고 또 더 악화된다면 음.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어지러움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러면 그냥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오면 좀 특이한 검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검사들이 있어요? 뇌졸중이라든가 그런 문제, 중추성의 문제 있을 때, 머리에 문제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게 두부 충동 검사라는 건데요. 예. 이런 해서 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예. 빠르게. 이분은 왼쪽으로 눈을 돌리면 눈이 예.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러네요. 오른쪽은 보시면 예. 눈이 딱 나를 보고 있는데 네. 왼쪽은 머리와 같이 눈이 돌아가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이분 왼쪽의 전정기능 장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것만 보고도 아신단 말이죠. 만약 중추성의 경우는 저게 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저걸 가지고 MRI보다 훨씬 더 예. 민감도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귀에 생기는 3가지, 4가지 병들은 다 원인이 다르다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 네. 아마 원인별로 치료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석증은 세반고리반 안으로 돌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돌을 빼내는 게 치료가 되겠네요. 네. 일단 모든 어지러움의 치료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어지러움을 가라앉히는 거. 그게 중요하죠. 약을 써야 되죠. 전정 억제제라든가 예. 항구토제라든가 예. 그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게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석증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진단하기 위해서 했던 자세들 예. 이석증은 2가지의 형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측 반고리관에서 생기는 이석증, 네. 하나는 뒤쪽 반고리가 생기는 이석증이 있거든요. 반고리반이 3개가 있으니까. 예, 3개 있습니다. 앞쪽은 네. 잘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치료는 진단하고 비슷해요. 예. 진단을 하는 상태에서 뒤로 눕힌 상태에서 거기서 조금 더 뒤틀면 예. 돌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환자분들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검사하는 분을 팔을 잡죠, 이렇게. 예. 본인이 떨어지는 느낌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데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오래 가진 않기 때문에 예. 몇십 초를 하면 예. 갑자기 아주, 확 좋아져. 예, 너무 깨끗하게 탁 호전되는 경우도 많죠. 막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금방 좋아져요. 예. 돌이 빠져나간 돌이 거네요. 빠져나가서. 예. 그렇게 해서 제자리에 돌을 넣는 거죠. 예. 빠져나간 돌을. 그렇게 하고 이제 2가지 타입 형태이기 때문에 누워서 돌리는 꼭 이제 우리 바베큐를 굽듯이 이런 형태로 돌려버리면 또 가측 반고리관은 돌이 또 들어갑니다. 뭐 바베큐가 되면 어떻습니까? 네. 병만 나오면 되죠. 저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이 아프시면 아저씨가 옆에서 나도 저거 내가 나서 줄게 하면서 이거 집에서 하시면 안 되죠. 하셔보실 수는 있는데요.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끔 이제 이거 집에서 오면 어떠냐. 예. 병원에 그때마다 못 오고 진료도 어려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유튜브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잘 안 되세요. 저도 이거 해봤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제가 배워서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대신 뭘 하시더라도 다치지 않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정신경염으로 어지러운 경우 있었습니다. 이거는 염증을 가라앉혀야
해결이 될 것 같은 네,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억제하는 약들, 덜 어지럽게 하는 약들, 그다음에 뭐 덜 구토하게 하는 약들을 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스테로이드를 일부 쓰기도 하거든요. 염증이니까.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약간 그게 있어요. 효과 있다 없다는 게 있어서 치료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치료하고, 그리고 전정신경염은 보통은 시간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려우니까 안 움직이세요. 움직이면 어지럽고 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신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고 그다음에 장기간 잘 안 움직이면 이제 그런 재활 운동. 그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전정 재활 치료라는 게 있다. 전정신경염 때 하는 겁니까? 네. 뭔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감각의 부조화를 만들어서 맞지가 않는 걸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뇌가 운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귀가 지금 기능을 못 하니까 뇌가 대신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어지럽게 만드는 거네요. 하면서 좀 어지러우시죠. 그래요. 메니에르병 치료 선생님 안 했습니다. 뇌림프에 수종이 생기는데 붓는데 이 붓기를 가라앉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그래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럼 붓기를 가라앉히려면 물이니까 물을 빼야죠. 그래서 이뇨제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뇨제는 뭐 물을 빼주면 우리 몸의 물도 빠지지만 뇌림프에게 있는 물도 빠진다는 개념으로 물을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혈액순환제, 항어지러움 약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또 아주 중요한 게 메니레 때는 생활습관, 식습관. 아까 짜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 맞습니다. 짜게 먹는 거는 곧 소금, 염분이 섭취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분이 많이 생기고 뇌림프액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저염식을 하게 되고 특히나 우리가 말씀드린 연예인들이 많이 앓는다는 것 같이 스트레스 받는 거. 뭐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 스트레스. 이걸 막을 수가 없는데. 어렵죠. 그래서 뭐 말씀은 계속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직하는 분들 그러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해서 안 옵니다. 제발 안 하고 자꾸만 너무너무 편안한데 다시 복직할 때 되면 마음이 불안하면서 또 안 좋아지시는. 병가 내고 쉬었더니 좀 좋아졌는데 다시 직장에 갔더니 또 스트레스 받고 또 짠 거 먹고 이러다가 또 계속 재발하는. 그렇고 또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스트레스 다 조절하고 약 다 먹고 잘 하는데 그런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해야 돼요. 수술도 있긴 있네요. 면역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만 그게 조금 파괴적인 치료가 되어서 이 불안정한 전정 기능을 한쪽에 약을 넣든지 없애버려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미로 절제술 이런 표현도 하게 되고요. 우리 기계에 있는 전정 기능을 갈아버려요. 미로 절제술 아니면 전정신경 절단술 이런 것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게 좋겠고 안 가는 휴유증들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뭐 명상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하시든지 하고 짠 거 덜 드시고 그렇게 해서 좀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뇌졸중 때문에 어지러운 걸로 나왔다 하면 그럼 이제 뇌졸중 치료하시는 거니까 선생님이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신경과나 이렇게 전과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될 겁니다. 평소에 어지러움이 좀 안 올 수 있게 저희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면 이런 거 고치면 좋아요 하는 그런 것들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지러움 같은 경우는 뭐 생활 습관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중추성 같은 경우는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다 원인들을 개선하는 거, 고지혈증하고 혈압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지럼증들 중에서 메니르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잘 경감하고 짠 거 드시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 그다음에 특히 이석증 같은 경우는 노화의 한 종류인데 일종으로 나타나지만 비타민 D가 최근에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우리 이석기관 자체가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칼슘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타민 D와 칼슘은 서로 간에 연계되어서 나타난 거거든요. 비타민 D에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이석증이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어떤 수치를 확인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어지러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있던 어지러움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오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환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